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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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이 486일 정지문자 봤습니까? 486일이죠. 5월 14일 날 500일 회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15일 동안, 보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일과 굴기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쭉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 힘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체득을 하는 겁니다. 체득을 해야 힘이 생기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말로는 뭐 번들어하게 어쩌고 저쩌고 막 그 머리로 어쩌고 저쩌고 백날 천날 말해봐야 소용없지요. 직접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일체만법 허공성이거든요. 이 142쪽인데 지금 일체만법 허공성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말하자면 꿰뚫고 있는 가장 기본 뿌리입니다. 이게 일체만법 허공성은.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홍리의 요다라는 겁니다. 일체만법 허공성을 자기가 파악을 하면 홍리의 요달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을 하게 됩니다. 백봉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견성은 뭘 하는 거냐? 허공성 보는 게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품을 볼 수가 없죠. 성품이라는 건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성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쓰는 성품을 되밟히는 거죠.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밟히는 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허공성을 보는 것이 곧 견성이다. 그래서 견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딱 허공성 보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허공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체만법 허공성 142쪽 일체만법 허공성 이 챕터에서 우리 도반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도반들의 인식이 또 공부가 더욱 깊어지고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허공성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허공성이 어떤 것이라는 걸 확 자기가 말하자면 체화가 될 수 있도록 증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허공성이 바탕이 돼야 뭘 할 수가 있다? 새말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발언을 하거든요. 새말귀의 세계화. 그거를 늘 발언을 합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새 뭐 K-팝, K-드라마, 뭐 K-한식, 뭐 K자 붙어서 뭐 K-반도체, K-방산 뭐 이래서 근데 이것도 K-새말귀라요. 그러니까 이 새말귀가 토종이라요. 우리나라 토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많은 공부하는 이들이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들이 역수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역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쪽에서 이제 서양에서 하시는 분들도 공부 깊이 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사고방식이 우리하고는 체계가 조금 다른데 거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새말귀에 도입이 돼서 새말귀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이 되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론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깊은 상태까지 이제 동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중의 하나입니다. 새말귀의 세계화, K-새말귀. 모든 정신 세계가 한국이 중심이 되는 그때,
지금 문화 중심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신 문화도 한국이 중심이 되는 그때를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매일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단계별로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 일체만법 허공성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실은요. 공리, 텅 빈 이치거든요. 이 공리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 일체만법 허공성을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또 TV 갖고 다 보고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 줌으로 지금 노트북으로 또는 PC로 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이걸 보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허공성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은, 자, 지금 여기 노트북 다 보고 계십니다. 그죠? 노트북, TV 뭐 괜찮습니다. 어떤 액정 화면이건 있는데, 그 속에서 만약에 내가 TV를 본다. TV를 보면 KBS를 딱 틀어. 그러면 KBS에서 송출하는 그 인연과 조건이죠. 어변이죠. KBS에서 송출하는 그런 전파를 받아서 그것이 화면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 화면에는 이 KBS에서 취재를 한 다양한 지구 저 건너편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또 우주에 있는 것까지 아주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이제 KBS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내가 채널을 딱 바꿔 MBC로. MBC를 바꾸면 똑같은 화면, 똑같은 액정 화면이죠. 똑같은 액정 화면에 뭐가 나타나요? MBC에서 드라마를 하네. KBS에서 금방 막 바다에 파도가 밀리고 저기 우주의 천체에서 막 우주 성단 이런 걸 보다가 갑자기 MBC를 딱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드라마를 하네. 또 그 SBS를 딱 트니까 어떻게 돼요? 막 먹방을 막 하네. 또 막 저기 유럽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네. 조금 있으면 6일 뒤에는 그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한다고 하죠. 대관식을 하면은 우리 여기 앉아서 어디를 봐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거든.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야.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이런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허공 중에 날씨가 맑다, 비 온다, 태풍이 분다, 눈이 온다 이래도 허공은 거기에 젖거나 날아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살고 있는 곳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TV나 이런 노트북을 딱 보니까 거기에 무슨 세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데 그 세계를 어떻게 본다?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그 말은 뭐냐? SBS, KBS 이런 탁 화면 자기의 그거 보고 싶은 거 그 송출하는 방송국.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에 딱 돌아가요. 그러면 각각 가정이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 채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죠? 장현 도반님은 장현 도반님의 채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시명은 일시명의 채널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채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라. 자기 채널만 알아. 자기 채널만 알아. 그런데 이것을 TV를 무한 확장을 해보자. 무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 스크린이 된다. 허공이 몽땅 스크린이 돼버려. 액정 화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액정 화면이, 온갖 액정 화면이 되면 이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어변에 따라서 그 상황이 중계방송이 되고 있다. 중계방송.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허공 스크린, 이런 액정하면 이런 거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영상들 모습하고 부딪히지 않죠. 금방 KBS를 틀면 막 바닷물이 막 여기에 막 넘치는데 SBS를 딱 트니까 같은 액정 화면에 막 드라마를 하고 있네. 근데 이 바탕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부딪히지 않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 바탕 화면하고 이 거기에 나타나는 영상들이 부딪히지 않잖아요. 또 막 파도가 오는 그 바다의 모습하고 여기 드라마를 하고 있는 거하고 부딪히나요? 부딪히지 않나요? 어째서 안 부딪히냐는 거예요. 그게 어째서 이게 안 부딪힐 수가 있냐? 어째서? 이것이 일체방법 허공성을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제 딴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채널이 있어. 채널이라는 것은 자기의 채널이 인연과 조건이죠. 또는 어변이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말하자면 허공 스크린 위에서 허공 말하자면 바탕 위에서 뭐 본다? 자기 채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채널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채널 볼 거 아닙니까? 이러고 저러고 다 채널을 보는데 한 사람도 부딪히는 바가 없어. 보는데 아무런 구애가 없어요. 이게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김경용 씨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이죠. 걔가 빨간 장미가 폈는데 나는 빨간 장미로 딱 보고 있는데 걔의 채널에는 뭐예요? 까만 장미로 딱 봐요. 그렇다고 뭐 내가 빨간 장미를 본다고 걔가 뭐 까만 장미를 본다고 해서 그 색깔이 튀거나 뭐 서로 뭐 부딪히지 않아요. 걔는 그대로 까만 장미로 봐. 똑같은 시공간에서 나는 까만 장미로, 빨간 장미로 딱 봐. 또 정동생명은 초록 장미로 딱 봐. 이렇게 해도 그 어느 것도 이 모습과 모습이 부딪히질 않아요. 부딪히질 않아요. 이게 지금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서로 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해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채널에 무슨 모습이 비치고 저 사람 채널에 무슨 모습이 비치고 또 그 사람 모습에 또 그는 축생 모습에 또는 천성인간 아기 뭐 육도의 중생들이 6개만 보자 이 말이죠. 그 무색계 무색계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6개만 보자. 그 무수 중생들이 다 자기 채널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채널. 그런데 그 채널로 보는데 한 번도 이게 부딪히지 않고 구애를 받지를 않았어. 그럼 어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온 누리가 뭐다? 바로 공덕장이라는 거죠. 공덕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채널 따라서 일체를 보고 있는데 그 채널이 서로 그 나타나는 모습이 부닥치지를 않고 보는 나의 업식도 부닥치지를 않네.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일체만법 허공성이라는 이치예요. 공리예요. 공리. 그래서 공리를 모르면 불교의 입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모든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공리가 바탕이 되어야 이 생활을 말하자면 자기가
본래의 사실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허공석, 그러니까 허공 스크린에 이 채널 저 채널 그 채널이 다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 허공 스크린에 이 바탕에 무엇이 하나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채널 저 채널 그 채널이 나타날 수가 없을 거라. 근데 이 채널도 받아들이고 저 채널도 받아들이고 그 채널도 받아들이고 또 개 채널도 받아들이고 소 채널도 다 받아들이네. 천상 채널도 받아들이고 지옥 채널도 다 받아들이네. 왜 그러냐? 바로 이 말하자면 허공 스크린 자체가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빈 성품이라.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청정해.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또는 공적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일체의 모습, 인연과 조건에 따라 또는 업식에 따라, 어변에 따라 나타나는 것도 뭐다? 허공성이라는 거죠. 허공성에 그 바탕도 허공성이지만 거기에 말하자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허공성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물들겠죠. 그 허공 스크린에 만약에 빨간 장미면 빨간색으로 물들 거라. 근데 빨간색으로 물들지가 않아. 물들지가 않아. 걔가 까만색으로 본다고 해서 까만색으로 물들지가 않아.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거기에 비치는 일체의 모든 모습들도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치가.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게 말만 짜달시리가 이게 사투리죠. 짜달시리 늘어놓고 이거 깨닫는 법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새맑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맑게 시스템이 필요해요. 물론 그 부처님께서도 늘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새맑기라는 말을 빌려다가 지금 하는 것인데, 첫째는 뭐야? 이 허공성이라는 이치를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의 본래 진짜, 본래 면목, 진짜 나, 진짜 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그 본성이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상주진심이 진짜 나거든. 변하지 않는, 상주 변하지 않는 진심짜리. 근데 그 본성이 뭐냐? 그 진심의 본성이 뭐냐? 공적하고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바로 이 상주진심의 그 자리,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한 상주진심 자리를 허공으로서의 나로 표현을 했다. 표현. 전부 다 이게 언어 문자죠. 그래서 반야에는 세 가지가 있죠. 문자 반야, 그다음 간접 반야, 실상 반야가 있죠. 지금 경전이나 이런 설법은 문자 반야예요. 언어 문자 반야. 이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쭉 이 이치를 바탕으로 이제 정해를 닦는 것을 관조반야라고 해요. 이 관조반야를 쭉 하게 되면 본래 우리 실상 자리를 드러낸다고 해서 실상반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야 아닌 것이 없어요. 반야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자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청정광명하고 공정영지한 진심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요 진심은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요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식심이라고 해요. 식심, 마음을 안다. 알식자의 심, 마음을 안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럼 진심이 어떤 건지를 알으려면 진의 반대는 가지요, 또는 망이지요, 망심, 또는 반연심. 그래서 진심과 반연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식심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번이. 이 허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려면, 그러면, 자, 먼저, 진심은 상주니까 변하지 않죠. 일체의 생멸이 끊어졌죠. 불생불멸이에요. 그런데 이 반연심은 주객이 없지요. 주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무연이라고 해요. 무연이고, 이거는 백봉선생님은 흐련독존이라고 하는데, 독존이에요. 독존. 그거 독이라는 건 홀로 그 말이죠. 홀로 존 높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 그 독존. 그러니까 독자성이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독자성이다. 자체성이다. 자체다. 또는 완전한 체성이다. 그래서 전체성이다. 또는 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진심자리를. 그에 비해서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온갖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나다 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망심, 반연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망심은, 이 반연심의 특징은 뭐냐?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망심.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라는 겁니다. 변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깊고 깊은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자선을 해서 고요하다. 근데 톡 일어났는데 고요함이 사라졌어. 그럼 어째요? 고요하다는 망심이죠. 반연심이죠. 그래서 망심에 들러붙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는 전부 다 망이다. 망. 그래서 진심과 망심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해하고 파악하고 사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식심이다. 그래야 공부가 정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첫 번째 모르면 내가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진짜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런 망심은 반드시 주객이 있게 되거든요. 반드시 주체와 객체가 있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래로 밥을 짓는다. 수천만 백년을 공부를 해도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 마음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줄 알고, 어쩌다 이 생각할 줄 아는 거. 다 이것은 무엇이 하느냐? 바로 이 진심짜리, 일심짜리, 한 마음이죠. 진심짜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진심짜리가 모습이 없어. 허공성이라. 절대성이라.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요?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치예요. 절대성이라는 건 독존이라는 말이거든요. 독자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상주야. 상주.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공성이라고 해요. 허공성. 텅 빈 이치. 텅 빈 성품. 텅 빈 성품. 텅 빈 성품이니까 뭐 그걸 청정하다고 해도 되고 공적하다고 되고 뭐 백범쌤 말로는 해말숙하다고 해도 되고 절대라고 해도 되고 절대 평등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주진심자리, 공적 영지한 본성인 상주진심자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생각도 한다. 그래서 눈에 있을 때는 견성이라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문성이라고 하고 그렇지요? 또 혀, 코, 몸에 있을 때는 각성이라고 하고 감각할 때 그 각자지요. 깨달을 각자하고 감각 각자하고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성이라고 하죠. 견문각지라고 해요. 이 견문각지하는 이 성품은 무엇이 한다? 이 바로 진심자리가 참마음자리가 합니다. 다른 말로 일심자리가 합니다. 제가 일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좋은 그게 아니죠. 본명이 아니죠. 일심 플러스 행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 갖추었죠. 일심행이니까요. 그 선생님께서 인가를 하실 때 너는 일심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그 본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자 여기 새말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도리 공식이라고 있죠. 자 지도리 공식.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상대성은 바다가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로 수로 냄새로 없으면서 빛깔로 수로 냄새로 맡은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그 밑에다 읽으십시오. 허공옷을 내라. 허공옷의 이곳을 잘 울리다. 예, 요거를 이제 지도리 공식이라고 만드는 이 지도리 공식은 다른 건 다 마찬가지지만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됐다. 허공이라는 것은 니다 내다 가릴 수가 없는 것이 허공이죠. 그렇죠? 네 허공 내 허공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되면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불리는 거거든요. 모습이라는 게 따로 있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불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하고 허공으로서의 모습이 둘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주객이 없는 것이죠. 주객이 없어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요 지도리 공식이 바로 허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뭐 바탕 공식도 허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머스 공식도 허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허공성 이치를 깨치려면 제일 첫째 나의 본래면 뭐 진심자리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덕스러운 슬기자리다. 그 상주진심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 영특선의 슬기자리가 뭐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견문각지하는 모든 성품.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뭐 걸어간다, 좋다 한다, 싫다 한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뭐가 한다? 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 진심자리가 한다는 겁니다. 요게 1번이에요. 요게 1번. 2번은 뭐냐면은
백봉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죠.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우리는 여기 이제 저도 그렇지만 보림선언에 와서 선생님께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몸뚱이가 낸 줄 알았어요. 몸뚱이가 나인 줄 알고 그 몸뚱이를 바탕으로 하는 아상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아상에 부합되면 좋은 거고 아상에 부합되지 않은 그 기준에 미달하면 어때요? 싫은 거지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또 법문을 하신 데 들어보니까 그거 다 가짜네. 그거 진짜 내가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거든. 그러면 완전 공중이 붕 떴지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번 모든 것은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야. 그렇죠? 거기에서 변하는 것은 전부 가짜라는 거죠. 가짜가. 그런데 이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몸뚱이가 왜 무정물이 되노?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건 무엇이 한다고요? 우리의 진심짜리, 성품짜리, 본래짜리 그 자리가 하는 것이지, 몸뚱이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넘어가기 어려움. 1번도 넘어가기 어렵지만 2번도 매우 어려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선언에 와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걸 배웠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법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척 가가지고 야, 네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이러면 야가 뭐 보림선언에 가더니 이게 미쳤나, 이상한 소리, 그거 사이비교 아이가, 이런 소리 100% 듣죠. 그러니까 몸뚱이 무정물이다 이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몸뚱이가 무정물이냐, 이것도 너무나 지금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공성이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TV나 또 아마 다음번에는 김경용 씨 요 허공이 진짜 스크린 될 거예요. 우리 그 공상과학 만화 같은 데 보면 홀로그램으로 착 나타납니다. 딱, 그지요? 스타워즈 영화 보면. 네네. 이 허공에 그냥 그 사람이 처음 나타나요. 이거요. 그러니까 허공이 진짜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100년 된 사람은 76년도에도 선생님이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래서 아이고 영상통화가 뭐야?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때.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새말기가 그랬는데 아이고 영상통화? 우리는 잘 몰랐던 시절이죠. 근데 지금 76년에서 지금 몇 년이에요? 23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45년? 네? 47년이요? 진짜 세월 많이 살았네 저도. 47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통화 그거 다 공짜야 공짜. 벌써 10년 15년 전만 해도 영상통화 공짜 아니었어요 국회. 영상통화는 생각도 못했고 국제 전화할래도 그 뭐 이상한 카드 해갖고 뭐 그거 뭐 광고 들어주면은 조금 더 싸게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우리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영상통화도 다 공짜예요 공짜. 그런 시절이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기를 통해서 영상통화를 볼 거지요. 영상을 보지요. 기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허공이 스크린이 될 거야.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될 리가 없거든. 그리고 뭐 지나간 소리 우스갯소리로 앞으로는 그냥 그 불태우고 뭐 막 화장막 같은 거 그것도 필요 없을 거다. 그거 뭐야 시럽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몸이 싹 분해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허공이 스크린이 돼. 그래서 뭐 홀로그램도 띄우고 뭣도 띄우고 다 띄워. 지금은 기기가 있어야 되죠. 지금은 이런 거. 근데 요새 이제 그거 나타났죠. 접는 화면이 나타났죠. 그죠? 접는 화면 그것만 들고 다니면 착 피면 된다고 했죠.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 허공이 스크린이 될 거다. 허공이 스크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시 50년 뒤에는 아유 그 사람들은 뭐 무겁게 뭐 이거 핸드폰 들고 다니고 뭐 그런 시절도 다 있었대. 뭐 노트북을 뭐 얇게 해서 뭐 이거 가볍게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다네. 이럴 거라요. 그때는 뭐냐? 허공이 스크린이 되든지 안 그러면 뇌의 그 전파가 스크린이 되든지 그래서 뇌에서 발산하는 파가 바로 나타나든지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전부 쓰게 될 거다.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양자 노트북이 이미 다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직은 거기 접근이 안 되는데 일부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양자 이 노트북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뀔 거라는 거죠. 굉장히 바뀔 거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은 100년 전 사람들은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어. 1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은 온갖 거를 다 대체를 하죠. 조금 기관을 만드는데 아주 어려운 거는 대체가 아직은 안 되죠. 과학기술이 아직 의학기술이 안 돼서. 근데 나중에는 아마 거기도 나오던데 이게 목에다가 이게 탁 물을 박아갖고 여기다가 칙 딱 꽂으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싹 다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몸뚱이가 지금은 간도 이식하고 심장도 이식하고 생체 이식도 하지만 그것도 이식하거든요. 만든 인공기관도 이식을 하거든요. 팔다리도 다 이식을 하고 눈도 지금 백내장 수술한 사람 수정체 다 인공 수정체 넣은 겁니다. 그렇죠? 이빨도 다 임플란트 한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인 건 확실해. 확실한데 우리는 이게 진짜로 잘 인식이 안 돼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이 몸뚱이가 뇌라는 것이 아주 깊은 미세번뇌예요. 아주 깊은 미세번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은 진심짜리. 다른 말은 허공으로서의 뇌. 허공으로서의 뇌가 보고 허공으로서의 뇌가 듣고 허공으로서의 뇌가 말한다. 그래서 일체의 상대성은 뭐다? 절대성의 굴림체다. 일체의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새말기를 가지려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규범이 뭐냐면은 상대성은 흐련독존, 독존이라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사실을 설법을 통해서 학인들에게 깨우치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1번이에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그 말 안에는 일체만법 허공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고 식심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그 말 안에는. 그러니까 요 이치가 굉장히 엄청난 이치죠. 불교의 모든 그 가르침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있는 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예요. 공리의 요달이 안 되면, 허공성이 안 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새말기를 읽을 때 이제 상대성은 절대성 굴림세 이러니까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거기에 온통 모든 불교의 가장 기본되는 종지가 그 두 글자 안에 쏙 들어가 있다. 그 한 문장 안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당신의 스타일로, 당신의 그 말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 상대성은 절대성 굴림세. 그거 어떤 조사나 어떤 경전을 봐도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런 말 없어요, 실은요. 근데 요 말이 모든 그 불교의 종지를 관통하고 있다. 다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그 다음에 뭐야? 몸뚱이는 허공성이다. 몸뚱이는 허공성이다. 절대성도 허공성이지만 상대성도 허공성이야. 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오지요. 절대성에서 오니까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몸뚱이라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몸뚱이다. 그래서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4대가 전부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인도식이죠. 4대. 지수화풍. 그러니까 4대가 허공성이니까 이 몸뚱이도 허공성인 것은 뭐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이거를 몸과 정신이거든요. 색, 몸과 수상행식이 이 오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러면 색이요. 만약에 허공성이면 수상행식은 저절로 허공성이에요. 그래서 색, 수상행식이 모두 허공성입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십자성에 온 기비 청정신 이렇게 되어 있죠. 5사이니 어찌 해맑은 몸이 아니리요. 해맑은 몸이라는 것은 법신이거든요. 법의 몸이거든요. 해맑다, 청정하다는 거거든요. 온 기비 청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하다 하면 우리가 딱 이제 알아. 청정이라는 뭐다? 바로 우리의 진심자리, 그 법신을 가리키고 있더라. 청정하다. 그렇죠? 청정신, 아니리요. 그래서 오미 모두 허공성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힐 수가 있다.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되밟힌다는 말은 행주자와의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는 것이 늘 성성하게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새말기예요. 이것이 바로 새말기예요. 그러니까 바탕인 상주진심 청정 강명한 그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일체 만법을 굴리는 거지요. 그것이 뭐냐면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뭐냐? 모습이 없는 법신이 유상, 모습이 있는 이런 색의 몸이죠. 이런 몸을 굴린다. 이것이 이제 새말교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상대성은 혈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은, 첫 번째 말은 공부를 하러 오는, 우리 대승 공부를 불법을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보도 듣도 못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 법 안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김경용 씨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언에 와서 너무나 새로운 이론과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법을, 그런 가르침을, 그런 이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인들에게 설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치까지는 안 가.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라. 먼저 설법을 해서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깨우치게.
정말로 진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망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자기 마음에 말하자면 깨달음이라고 뭐 하면 우리는 막 완전 신비한 걸 가르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자기가 아는 거죠.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라.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 방문 공부, 새말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것을 자, 본래의 자리,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까지 가는 거죠. 이게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러면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도 무연이야. 주객이 없어. 독자성이야. 허공으로서의 나. 텅 빈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절대성만 허공성이 아니라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그러니까 이걸 주가 있고 객이 있어서 뭐가 뭐를 한다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이 말을 하지만 말하는 내가 없고 듣지만 듣는 내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말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말하자면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공은 하나지요. 김경영 허공, 일심행 허공 가를 수 있나요? 못 갈라요. 모습으로는 자기 채널로 보는 거죠. 다 KBS 우리가 지금 똑같이 지금 뭘 보고 있다? KBS 보고 있는 거지요. 서로 똑같이 KBS 보고 있어. 이러다가 각각 선언을 나가서 걸어가. 그럼 각각 채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면은 이제 선언에서 끝나고 나면 김경용 씨 채널을 이제 부처님 정도 되시면 다 천안통으로 보시겠지만 부처님은 채널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 보시게 그 일체 종지거든요. 안 받으겠지만 나는 김경용 씨가 뭘 하는지 몰라. 왜? 채널이 달라서. 그래서 딱 눈에서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채널이 다르니까 다른 채널을 생각도 안 해. 집에서도 KBS 보면서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를 예약은 해놓지요. 예약은 해놓지만 KBS 보면서 다른 채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거 생각합니까? 전 세계 채널이 1000개도 넘을 건데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 채널만 봐. 자기 채널 외에는 관심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체만법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부린다. 이것이 바로 새말귀라요. 바로 새말귀라요. 그래서 왜 백봉 선생은 자꾸 근데 이제 경전에도 허공성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보면 원각경에도 허공성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는데 허공성이라는 의미를 허공성은 뭐다? 텅 비었다라는 거든 청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 청정하고 공적하지만 영지하고 강명하니까 일체의 모든 공덕장을 맞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청정하다, 공적하다 해서 끝나버리면 죽도밥도 아니죠. 죽도밥도 아니에요. 그러나 공적하고 영지하니까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니까 일체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공덕장이라는 거. 그런 공덕장이나 텅 비었어.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에 TV에 온갖 채널의 영상이 다 공중에서는 이 공중에 1000개의 채널의 전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1000개의 채널의 전파가 들어오고 있는데 나의 어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딱 보는 채널이 하나가 있지. 그 채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이 단 줄 알아. 허공 스크린에는 1000개의 채널이 언제든지
요시 땅 하고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불러줘. 김경용 씨는 너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컴퓨터를 워낙 잘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이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0개의 채널의 전파가 공중에 크게 대기 상태라. 그래서 인형과 조금만 딱 해서 채널 탁 틀면 걔가 딱 나타나. 또 딱 끄면 다른 채널이 또 나타나. 또 다른 채널.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모습이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 이것이 스크린이지만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요. 허공이 스크린이 돼서 얼마든지 내가 인형과 조금만 맞아서 그 채널을 딱 틀면 수천만 개, 억천만 개의 그 채널 중에서 한 개를 어떻게 한다? 딱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이 불교는 더욱더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런데 다가가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마장벌레, 진심짜리, 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의사들은 몸뚱이 무정물 다 알지. 하지만 자기 몸뚱이 무정물이라고 해봐 펄쩍 뛰지.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 나무 몸은 막 그냥 전부 다 무릎 수술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막 톱으로 잘라갖고 막 이래서 기계하고 탁 이렇게 맞추지만은 자기 무릎이 무정물이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걸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불교에서 가장 기본되는 근본이 되는 이치다. 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허공성이에요. 일체만법 허공성. 일체만법에는 상대성도 들어가고 절대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모습공식도 하고 또 반문 공부도 하고 생활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